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라이메듀 수학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초등 수학에 대해서 또 중등 수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짧은 이제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초등 수학은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이제 어떤 개념적인 그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응용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초등 수학을 이제 잘 이제 가장 그 우선시 돼야 될 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한 세 가지로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가르쳐 보니까 초등 애들이 이제 저학년들이 있고 또 이제 고학년들 1, 2, 3학년 특히 저학년들 1, 2학년들은 이제 구구단을 해오는 학생도 있고 또 해도 이제 까먹는 학생도 있는데 역시 첫 번째는 이제 연산이 이제 잘 돼야 된다. 연산이라고 하면 이제 덧셈 뺄셈부터 해서 곱셈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이제 원활하게 이제 그 연산이 마치 훈련처럼 운동처럼 이렇게 보충이 되어져야 이제 학교의 단원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을 초등학교 이제 수학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총 6단원이고 6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입학을 앞둔 3월 2일 날부터 해서 3월 중순이나 하순 되면은 이제 1단원, 2단원 해서 그 모든 학년이 이제 단원 평가 시험이 있습니다. 플러스 수행 평가라고 해서 중간식 시험이 이제 10개나 5문항에서 10문항에서 이제 수행 평가 서술형의 주관식 문제로 또 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선생님하고 좀 이렇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여러 사례를 좀 들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저기 큰 용기 내셔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를 하려고 하는데 쑥스러운 거 압니다. 근데 예, 선생님 보시기에는 아까 저기 우리가 나눴지만은 한 세 가지가 이제 그 이제 아이가 이제 개념이 이제 훈련이 된 학생이 있고 또 이제 좀 많이 부족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으로 하는 좀 상황도 있는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글쎄 뭐 제가 이제 나름 이제 개념 정리한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운동처럼 연습할 분 연습을 하고 좀 이제 응용적인 부분도 이제 거의 국어적인 해석이 이제 곁들여져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국어인지 수학인지 좀 이렇게 혼동 약간 좀 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이거를 지금 그래 뭐 이렇게 딱 개념도 연습하고 훈련하자 뭐 이렇게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일단 저학년이랑 고학년이 공통으로 학습을 해야 될 건 난이도에 맞는 문제집으로 음, 자기의 수준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이들을 보면 연산이 쉬운 아이들은 연산을 무척 잘하는데 예, 반대로 도형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음, 도형을 잘하는 애들은 도형이 쉽고 재밌으니까 도형은 계속 잘하게 되는데 예, 반대로 연산이 힘드니까 연산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 예,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예, 연산과 도형이 따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함께 예, 키우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또 그 4학년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초에 그 분수가 또 그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그쵸? 분수랑 분수가 또 툭 소수를 튀어나와서 예, 분수하고 소수 되게 어려워해요. 예, 분수보다 소수를 더 소수를 더 어려워합니다. 어렵죠. 예. 이게 해마다 이게 이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연산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예, 3학년 때부터 분수가 등장을 하면 그쵸. 그때부터 계속 6학년 때까지 쭉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학년 때 분수랑 음, 소수의 개념을 미리 확실히 잡아놓고 예.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게 이해가 된다. 100을 놓고 봤을 때 진짜 거의 99%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그걸 이제 문제 푸는 그 실행에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이해를 될까요? 학생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개념이 이해됐는데 꼭 문제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국어적 해석 능력이 부족할 국어적인 수도 국어적인 있습니다. 능력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제 서술형의 문제인데 이제 그 어떤 그 문장이 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아이가
저는 생각은 이게 키워드적인 거를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나머지 불필요한 거는 탁 빼고 그쵸, 말씀하신 예, 것처럼 문제에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주제를 이렇게 좀 뽑아내는 그 문장 속에서 이걸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워낙 독서력이 좋은 애가 이거 문장을 잘 풀 거라고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좀 함축적이 보는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 한 서너 줄 되는 문제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인 거를 딱 이렇게 뽑아서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 치든지 해가지고 그걸 뽑아내는 능력 그걸 쭉 해서 이제 계산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 민첩함 거기까지가 돼야 이제 않나. 그쵸. 일단 네. 첫 번째는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무슨 요구하고 있는 걸 수학적 개념이랑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리고 당연히 연결을 시키고 나서 연산은 따라와야 문제가 풀이가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저학년들하고 이제 점점 4, 5학년, 고학년들도 또 마찬가지로 요거만 좀 더 주의해서 더 풀고 하면 좀 원활하게 잘 올해도 발전도 나오고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네.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되는 아, 마음이 중요하기 그쵸,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예. 너무 몰아세우지 않고 음. 기다려주면서 아이들이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는 것이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참.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결국은 학교에 다른평가 시험에서 점수가 이제 애들이 이제 어른들은 이제 엄마가 뭐 시켜서 하고 또 부모의 걱정 뭐 있고 우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제 학생 본인 당사자거든요. 그 학교 교실 그 시험 거기 현장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학교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펼쳐져야겠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취감이 이제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그것이 이제 얻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서 좀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저 중고등 쌤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같은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뭐 수학이 이제 그 흐름이 저희가 봐서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지금 이제 예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 흐름이 이제 중학교로 이제 거의 뭐 유리수죠. 중학교 1학년이.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같은 흐름에서 이제 초6이 이제 거의 단원적인 요소가 많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요번에 중학교 1학년들은 또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또 있겠지만은 원래는 이제 중고등학교 학기제라고 해서 중간 기말고사가 이제 한 번은 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동안 또 이렇게 배제가 됐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원래 중간고사가 이제 4월 초나 또 기말고사는 7월 초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보는 거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첫 시험이 있을 겁니다. 초육의 난이도와 또 중학교 1학년의 수학의 난이도는 거의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두서 단계를 좀 이렇게 점프하는 느낌으로 난이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고등 수학도 이제 개념서가 따로 있고 또 응용 심화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실전서가 따라서 총 3권 정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저 남자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우선시 될 그 3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3가지로 나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수학은 저는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의 암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라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그렇죠.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 방법을 암기하고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이 네. 그 다음 문제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특정 학생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네. 공식을 시험을 치거나 또는 풀이 과정에서 중간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비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개념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개념만을 알고 문제를 접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네. 테크닉 같은 거를 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유형 문제를 풀어보고 이용 문제. 같이 풀어보는 유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예. 좋은 방식이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음. 또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네. 심화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음. 순리적인 건데 예. 그럼 심화된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의 농력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사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쵸. 해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 30번이나 29번 같은 예. 초고난도 문제들은 예. 저의 경우에서는 막 2박 3일도 고민하고 엄청 오래 고민하는 예. 성격이었었고 예. 그다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단순히 수능 30번이 기하 같은 경우에서는 기하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에서 쓰였던 공식이라든지 인수분해 또는 뭐 벡터 이런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면서 모든 게 종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복습도 가능하고 사고력 같은 경우에서도 생각하는 그 기간이 만약 문제를 못 풀더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더 향상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더라고 해도 오히려 성공한 거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된 문제를 볼 때 이게 내가 사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길게 잡고 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중등이랑 고등은 조금 방법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등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가장 낯선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방정식 또는 활용하면서 소금물, 속도 이런 개념이 나오면서 생소해 하는데 생소한 걸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역시 필요하고 그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등은 그것이 가장 문제고 그다음 2학년만 돼도 바로 나오는 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빈도가 많이 적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경우에서도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소한 거를 잘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생소한 게 나오는 게 이제는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제곱근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은 그 제곱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예를 들어서 4, 9 이런 숫자처럼 자연수의 제곱이다.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만약에 5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5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기본적인 사고의 방식에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생각을 접근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등은 결국 내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소한 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선생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접근 방식이 두 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내신이랑 수능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일단 연산이란 개념은 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내신은 선생님들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선생님들은 항상 주어진 범위 안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신 같은 경우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보더라도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쓰냐, 잘 쓰냐 이게 유형이 정해져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 반복적인 유형, 제한된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면서 그 유형에 대해서 접근성을 키워가는 게 더 우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신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고등학교면은 그 고등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들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유형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심화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사고력을 키우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어려운 문제를 잡아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풀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이를 해보고 그 중간중간에 비는 과정이 어딘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학생이 그렇다면 이제 학생 스스로의 태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문제는 이게 좀 내가 좀 끈기를 갖고서 이거를 반드시 내 힘으로 좀 풀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또 그 사고가 필요한 어떤 시간이 투여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내 것화가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그런 거를 결국에는 알아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이 이제 그거를 성향으로 다를 수도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 그러니까 약간 좀 거북이형 같은 경우 애들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천천히 꾸준하게 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연구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가는 애가 있고 바로바로 막 뛰어가서 그냥 이 정답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도 뭐 학생 면담했었는데 너 수학 잘하는 게 뭐니 했더니 빨리 푸는 거래.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생은 모든 문제를 제 시간에 빨리 풀어야 한다는 그것만 알고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그 애들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먼저 문제의 유형별로 이거는 얼만큼 드려야 되고 너 그 학생 스스로의 어떤 자기주도적인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될 거는 좀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학생 스스로가 그걸 인지를 하고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바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오늘은 저기 이렇게 의견 이렇게 선생님하고 미팅했고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